그 저 사실 지금 계속 이렇게 바람을 핀 지 4번째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매번 그렇게 바람을 필 때마다 딱 그 기간이 다 3년 이상을 넘어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희망을 걸고 있는 거네. 3년이 빨리 끝나기, 3년이 되기를. 그래서 자꾸 버티는 것도 있거든요. 그 전에 지나왔던 거랑 지금 있는 이 친구는 달라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성함이요. 생년월일. 지금 나오는 얘기가 너무 당황스러워서 물어보고 싶은데 네, 할머니가 본인 보고 왜 사냐고 얘기를 해요. 왜 신랑을 붙들고 있니? 제가요. 이분 바깥에 인연이 있죠. 우리 얘기하는 바람 핀다고 얘기하죠. 네, 그게 나오나요? 근데 중요한 건 지금은 이 대주 입장에서 볼 땐 본인에 대한 마음이 방향이 완전히 틀어져 있어요. 이런 얘기 되게 무거운데 이 대주가 지금 보여지는 마음이 뭐냐면 그냥 허해요. 공허해요. 그래서 그냥 내가 왜 이 결혼을 했을까, 이 결혼에 대한 후회를 하는 것도 이 사람이 지쳤다고 그래요. 본인이 한 선택을 뒤집지 못하고 그걸 바꿀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우리가 등 떠밀려서 온다 그러지. 이 사람이 딱 그래요. 님 행복하고 싶지 않나요? 행복하고 싶어요. 근데 뭐든지 내 욕심대로 되는 건 없어요. 지금 님은 보여지는 건 일러주신 얘기의 정답은 그거예요. 욕심이 화를 부른다. 제가 이 결혼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 욕심이요? 그렇게 얘기를 하셔요. 아이도 있죠? 네. 잠깐만요. 너무 심각한데. 너무 무거운데요. 결혼을 유지하고 싶고 이혼을 할 생각이 전혀 없죠? 네. 없어 보여요. 본인이 이 결혼 생활을 유지하려면 신랑이 어떤 바깥의 인연을 갖고 가든 본인이 그냥 방관처럼 그냥 계속 지켜봐야 되는데 그거 너무 외롭잖아. 근데 지금 좀 그러고 있기는 하거든요. 이분은 본인이 바깥에 인연을 두는 걸 이제는 합리화시키는 것까지 왔어요. 본인을 밀어내고 있네요.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자꾸 바깥에 바람을 펴요. 근데 알고 있지만 모르는 척하고 좀 피한 것도 있어요. 그거를 부정하고 싶어서. 근데 왜 이 사람한테 그렇게 매여요? 왜? 그렇게 좋아? 네. 정말 제가 딱 원하던 이상형이었어요. 연애할 때도 이 사람이랑 무조건 결혼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때 연애할 때도 연애하던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너무 좋아서 도저히 포기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 욕심을 좀 내서 제가 진짜 막 들이댔어요. 그때 결과 첫째야. 네. 결혼 지금 몇 년 됐어요? 저희 지금 한 13년 차 정도 된 것 같아요. 돼 보여요. 네. 이만큼을 이 친구가 끌고 온다는 건 대단한 거예요. 실증도 있고 좋고 싫고에 대한 선이 분명하고 이분 같은 성향이면 자기가 먹기 싫은 건 안 먹어. 사실 다 맞춰줬었어가지고 고집이 진짜 강해요. 지금 근데 중요한 건 이 대주 쪽으로 이별수가 들어온 게 아니라 쪽으로 이별수가 들어와서 본인을 밀어내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힘든 건 맞지만 좀 기간이 길어졌잖아요. 그러면서 저도 조금 뭔가 처음이랑은 조금 감정이 뭐라고 말씀드려요? 간질만이? 아이도 있고 그리고 워낙에 말씀하시면서 고집도 세서 사실 그거에 제가 조금 이제 많이 적응을 해서 그런지 제가 조금만 참으면 이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있고 제가 이 사람을 계속 볼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사실 저는 이혼하고 싶지 않거든요. 근데 지금 기주님이 감을 잡은 것 같아. 이 대주 옆에 있는 여자가 본인도 알고 있는 사람이고 대주도 같이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맞아요. 그 여자를 보는데 무슨 마음으로 지금 신랑을 만나고 있냐면 인생 역전 그런 생각까지 하고 그런 마음이야. 누구야 이 사람? 제가 애들 학교 앞에서 조그만 카페 하나 하거든요. 되게 작은데 거기서 일하는 직원이에요. 근데 일을 한 지 좀 오래됐거든요. 그래서 저랑 되게 친분도 있고 아이들도 가끔 봐주기도 하고 그 정도로 되게 친밀했던 사이인데 지금 그 친구랑 만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제가 안 그래도 너무 답답해서 이제 얘한테 물어봤거든요. 혹시 왜 연애 안 하냐, 결혼할 생각은 없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래서 진짜 당돌하게 저한테 말하더라고요. 자기가 최근에 만난 사람이 있는데 그 남자가 자기랑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커서 자기가 지금 좀 생각하고 있다고. 근데 그 얘기를 저 들으라고
일부러. 네,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제 제가 알고 있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느낌이 더 들으라고 일부러 더. 이 친구의 인생 역전이라고 아까 표현했던 그런 마음이 뭐냐면 알아도 관계없어예요. 지금 알아주길 바라고 있네. 근데 님 저는 지금 보여지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분은 본인한테 마음 열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나중에라도 또 달라질 수도 있지도 않아요. 나이 들고 그리고 갈 때까지 뭐 어느 세월이 지나고 그 얘기를 본인이 한다면 네, 본인이 참고 인내하고 인고하고 가야 되는 거죠. 아이들 생각해서. 네. 그러기엔 너무 외롭고 힘들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내가 볼 때 씨는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보면 본인은 그래요. 이 신랑은 사람을 계속 만날 거예요. 이게 말 그대로 조상에 대해서 문제가 있고 이 집안은 그런 게 아니에요. 본인 때문에 자기 인생이 가야 되는 길이 아닌 다른 길로 갔다는 거에 대한 마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너 아니면 내가 이렇게 갈 수 있었는데,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살 수 있었는데 너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됐다는 그 원망이 있잖아. 그게 있어요. 근데 그나마 다행인 건 내가 볼 땐 지금 아이가 2명이에요? 네. 둘이라고 그래. 아이들 둘을 너무 예뻐하고 아이들 둘에 대한 거 있죠? 이 사람은 그걸로 붙들고 사는 거예요. 맞아요. 진짜 아이들한테 잘하고 제가 사실 그게 너무 좋아서 더 포기를 못 하겠어요. 아이들 때문에 본인하고 대한 이 결혼을 이 사람이 계속 다시 마음을 고쳐냈는데 지금 마음이 어떠냐면 더 이상 내가 안 되겠다. 야. 정말 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신랑을 놓고 싶지 않다면 신랑한테 선포를 하세요. 그리고 님이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이 집 조상들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돼요. 조상이 다른 데를 바라보고 있어. 빌던 공력인데 이 공력이 내려오지 않았어. 님이 정말 아이들 아빠의 자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하려면 님이 열심히 공을 좀 들이세요. 본인이 절에 가서 기도를 하든 본인이 절에 가서 기도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된다면 이화궁이든 우리 요매들 좋은 스님들 많잖아. 그렇게 해서 둘이 딱 본드를 좀 붙여달라고. 비는 방법밖에 없어요. 내가 볼 때 씨는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다 하고 사실 계속 유지하고 싶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진짜 많이 외롭죠. 근데 이제 사실 애들고 좀 컸어요. 이제 막 사춘기 올 때가 돼서 지금 이런 상황에서 더 그러면 님이 정말 살고자 한다면 본인의 마음 의사를 명확하게 얘기하세요. 그 정도 용기는 본인이 내야 되는 거야. 왜냐면 그냥 본인에 대한 그런 존중이나 이런 거까지도 바라지 않는다고 본인 마음은 그렇잖아. 네. 그럼 아이들한테 엄마의 모습 비춰지는 게 잘못되는 거야. 그건 아이들한테 교육이야. 그럼 아이들도 엄마를 무시하는 거야. 얘기를 해. 나는 이혼을 못한다. 내 마음은 그렇다. 그러니 그냥 나는 지금의 내 자리, 아이들의 엄마, 이 자리에서 난 조용히 있고 싶다. 저는 사실 용기가 안 나요. 그럴 때가 진짜로. 이혼이라는 것도 본인이 이혼서류 들이대고 이혼 도장 찍으라고 얘기하고 돈 얼마 준다고 얘기하면 본인은 이길 재간이 없어. 그럼 몇 년 동안 법정 싸움을 해야 되고, 그럼 신랑은 바깥으로 나갈 거고, 그럼 본인은 어떻게 견딜 건데? 신랑한테 이야기를 해서 집을 못 나가게 해야 될 거 아니야. 우선은 본인이 헤어지지 못하겠다면. 지금 이 결혼 생활을 본인이 유지해서 가는 건 너무 힘들어요. 본인이 아무리 빈다고 하더라도 하루 이틀 빌어서 될 게 아니잖아. 그 공들인 시간 동안은 본인이 더 힘들고 외로울 텐데. 근데 뭐든지 그래요. 남의 밥그릇 뺏는 게 아니라고 얘기하잖아. 바깥에서 잘못된 인연을 만나는 사람들 보면 한 sap을 못 보는 거예요. 내가 반대로 그 당사자가 될 수 있다는 걸 모르는 거지. 제가 벌받나 봐요. 벌이라는 표현보다 욕심이 과하면 어떻게 부러지지. 근데 지금은 아이들이 있어. 님이 마음을 명확하게 짚고 가야 되는 거예요. 더 예쁘게 하고 다니고 내 관리도 그렇고 맨날 그날이 그날인 것처럼 그렇게 사람이 맥없이 다니지 말고. 내가 이 카페의 사장이면 그 친구는 직원이잖아. 직원은 직원대로 부려야 되는 거야. 맡겨놓고 끌려다니지 말고 함부로 얘기할 수 있는 그것까지 안 만들어야 되는 게 맞는 거야. 내 위치는 내가 만들어야지. 지금 보여지는 건 가장 큰 게 뭐냐면 올해 연말부터 내년 3월까지가 고비예요. 생일달이 지날 때까지는 본인이 어떤 단돌이든 미리미리 해놓지 않으면 그냥 무방비 상태에서 신랑한테 통보받을 거예요. 근데 저 사실 지금 계속 이렇게 바람을 핀 지 4번째거든요. 근데 이게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이제 제가 나중에 알았어요. 연애를 한 2년 정도 했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이제 저도 아기를 키우느라 너무 정신이 없는 상황이라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를 때여서 조금 기다렸더니 이제 헤어지더라고요. 헤어지더니 다시 또 가정이 엄청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2번째 때도 이제 다시 또 바람 피웠는데 그때도 또 보니까 한 3년 정도 있다가 또 정리를 깨끗하게 하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이 매번 그렇게 바람을 필 때마다 딱 그 기간이 다 3년 이상을 넘어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희망을 걸고 있는 거네. 3년이 빨리 끝나기, 3년이 되기를. 그래서 자꾸 버티는 것도 있거든요. 그 전에 지나왔던 거랑 지금 있는 이 친구는 달라요. 인생 역전이라고 이야기했죠. 네. 남의 밥그릇을 뺏으려고 하는 거예요. 본인처럼.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그 자리에 너가 아니면 내가 앉을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본인이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야. 지금 카페 직원이에요. 근데 결혼하면 본인이 누렸던 것처럼 좋은 것들을 다 누릴 수 있는 상황이야. 그 전에 본인이 알고 있던 패턴하고는 이 패턴은 달라요.
지금처럼 신랑이 본인한테 냉랭하게 하지 않았죠. 네. 달라요. 이번이 달라요. 그러니까 본인한테 내가 이별수 이야기했고 신랑이 본인한테 통보 이야기했잖아요. 이 통보라는 건 말 그대로 뭐냐면 본인 마음이 섰다는 얘기예요. 옳지 않은 인연은 정리할 수 있어요. 인연법 정리라고 하죠. 그건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야기를 나눕시다. 네. 그렇다고 나면 본인이 또 정신을 차려서 이제 어른의 대열도 본인이 올라서야지. 한 가정의 본인도 기주예요. 아이들을 키워야 하고 이 집안을 같이 함께 꾸리고 나가야 된다. 그런 자세가 분명히 필요해요. 그렇게 해서 좀 지혜롭게 정리정돈해서 가봅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감사합니다. 네.